KF21 수출과 쉴드 AI 로열티 10% 논란 심층 분석. 논란의 발단. 2025년 5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미국 AI 전문업체 쉴드 AI와 43억 원 규모의 AI 소프트웨어 계약을 체결하면서 KF21 수출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보도에서는 쉴드 AI가 통상 10%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관행을 근거로 KF21 기체당 약 100억 원의 로열티 지불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로열티 구조의 경제적 파급 효과. KF21의 기체당 가격이 1,000억 원 수준인 상황에서 10% 로열티 적용 시 다음과 같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국내 납품영향. 2032년까지 한국 공군의 120대 납품 예정인 KF21의 총 사업 규모는 12조 원에 달하며 로열티 10% 적용 시 1조 2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출 경쟁력 약화. 팔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로 인해 해외 바이어들에게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KF21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제약받을 우려가 컸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쟁 리스크. 법무팀이 지적한 또 다른 핵심 문제는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가능성입니다. AI 기술의 특성상 전투 시나리오나 비행 환경이 유사할 수밖에 없어 향후 쉴드 AI가 지재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 KAI 측에서 무관성을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 발생 시 수출 계약 과정에서 구매국이 위험 회피를 이유로 거래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방산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내부 반대와 의사결정 과정. 카이 내부에서는 구매팀, 감사팀, 법무팀이 일제히 계약 체결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카이가 이미 독자적인 AI 파일럿 기술을 개발 중인 상황에서 굳이 외부 기술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는 검토 개시 후 불과 2개월 반 만에 이례적인 속도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내부 실무진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카이와 쉴드 AI의 반박. 카이 입장. 개발 중인 AI 파일럿은 KF21이 아닌 다목적 무인기에 탑재될 예정이며 쉴드 AI 소프트웨어는 자체 개발 AI와의 성능 비교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계약에 로열티 10%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쉴드 AI 입장. 해당 계약은 KF21 전투기 개발과 전혀 무관하며 모든 절차는 한국과 미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적 함의와 위험 요소. 이번 논란은 KF21의 기술 주권과 수출 경쟁력 확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향후 수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제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증대됩니다. 특히 KF21은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적 4.5세대 전투기로서 향후 방산 수출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는 만큼 기술적 자립성 확보와 외부 의존성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KF21 쉴드 AI 로열티 논란의 법적 책임은 크게 계약상 책임, 회사 내부의 책임기관 경영 책임, 그리고 국가적 공공기관 법률상 책임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 법적 책임. 카이와 쉴드 AI 간 체결된 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실제 로열티 10% 또는 유사한 부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카이는 계약 이행 의무, 금전적, 기술적,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성실히 충족해야 하며 협약 위반 시 손해배상, 계약 해지,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카이 공식 입장에 따르면 해당 계약의 10% 로열티나 유사 조항은 없다고 공표하였으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잘못된 조건을 체결 유출 유포했다면 정보 왜곡 및 신뢰 침해에 대한 손해에 대해 내부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경영 책임. 실무진이 위험성과 위법 가능성을 명확히 사전에 보고했음에도 최종 의사결정자가 이를 묵살 강행한 경우 경영진 이사 등은 회사법 상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399조 등. 그 결과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사 경영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구성원들이 주주대표 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3. 공공기관 국가 책임. 카이가 국가 전략사업 방산 관련 계약을 불투명하게 처리하여 국민 재산 및 국가 이익에 손실을 유발했다면 감사원, 국회, 해당 정부기관이 관련 책임자에 대해 징계, 형사고발 등 공적 책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제적 분쟁, 지재권 소송 등이 실제로 발생해 카이가 손해를 입거나 해외 국가에 피해를 줬을 경우 국가 간 협약, 국제민사, 국제상사중재 등 분쟁 해소와 책임 소재가 문제됩니다. 결론. 예상되는 법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계약서 내용, 내부 의견 수렴 과정, 계약 이행 실태, 실제 손해 발생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경영진의 성관주의 의무 위반 책임 손해배상, 징계 등, 그리고 외부적으로 계약 이행 및 대외적 국가 책임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 내용 및 의사결정 절차, 실제 피해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책임 범위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